정봉주, 주진우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있다면 시리즈. 얘 때문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왜 나 때문에 창피해? 내가 창피해. 아우, 자,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진짜. 아니, 여러분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찌들었는데. 아유, 진짜 내가. 아니, 부끄러워, 아니, 그만해! 부끄러워도 돼. 내가 예보 옛날에 기사 썼는데 말이죠.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오늘 취재를 같이 하고 왔거든요. 한 팀이 3명, 4명씩 왔고, 한 네. 10명 이상 만났어요. 그래요? 지금 뭔가 한참 취재하고 왔는데 서로 흉보는 거야, 그때. 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대장동 1기와 2기가 있다. 중간에 대청소가 한 번 있다. 두 번째는 하나은행이 7천억짜리 PF를 일으켰는데 돈은 화천대유가 벌었다. 하나가 왜 그랬지?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2015년 9월 1일 합류했다. 그때는 권력이 다 살아있을 때다. 누가 보냈나? 그리고 화천대유 시드머니는 키넨파트너스 통해서 들어왔는데 키넨파트너스의 대표가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관리회사의 부사장이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뭘 했냐? 대장동 1기 민간사업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을 대출받고요. 다른 데 합쳐서 1,800억을 대출받았어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대출 연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업이 남욱 변호사에게 넘어갑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자산도 없는 40대 변호사가 1,800억짜리 사업의 주인이 갑자기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또 하나는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이 민간업자 이모 씨와 남욱 변호사 둘 다 소위 대청소 기간에 구속이 돼요. 기존 사업자가 둘 모두 구속이 됐는데 화천대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죠. 그때 김만배 전 기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남욱 변호사에서 김만배 전 기자로 사업 주도권이 다시 한번 바뀌는 거예요. 화천대유는 자본금 3억 5천을 넣었는데 겨우 이 1,800억짜리 땅에 사업 주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나? 자,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림만 그릴게. 깡패는 가라. 그 다음에 검찰이 왔습니다. 청소하니까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SK에서 먼저 됐습니다. 키넨파트너스. 키넨파트너스 사실상 회장의 비자금을 만지던 박중수나 남땡땡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SK가 400억 원을 줍니다. SK가 종잣돈을 줍니다. 검찰이 정리하기도 전에 돈을 SK가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를 세우기도 전에 하나은행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남욱과 김만배를 보고 줬다고요? 곽상도는 이 화천대유가 세워지기도 전에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곽상도 힘으로 검찰을 정리하고 SK 돈을 가져오고 하나은행을 가져왔을까? 내가 봉도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래요.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취재하러 가자고 하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이 바보야, 그건 지난주에 얘기했어. 자, 오늘 취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금융권 관계자들을 다 만났어요. 오케이. 실무 차원에서는 직접 했던 분들이에요. 네. 오케이. 2015년도에 화천대유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처음 가서 만난 사람을 저희가 만나고 왔어요. 그때 직접 오케이. PF하고 네. 대출해주고 그랬던 사람들 다 만났는데 실무 차원에서는 아구가 빠진 데가 없어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죠. 아구가 딱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뭐라 하냐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라. 그렇지. 2014년 12월에 예. 이강길 씨가 예.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1호 예.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면 정봉주 TV 보라고. TV를 보세요. 이강길 씨를 사실은 모든 언론에서 다 인터뷰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인터뷰했어요. 근데 27년 기자 생활한 김의겸 기자가 이걸 봤더니 그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언론사들은
이게 정리가 저렇게 안 됐을까? 김우겸 씨 이게 궁금하다면 정봉주 TV를 보세요. 이때 이 사업 소유권자는 남욱입니다. 이강길 씨한테서 처음에는 남욱한테 넘어갔어요. 그렇지. 2014년 이 사업권은 남욱한테 있어요. 근데 김만배로 넘어갔죠? 화천대유. 어떻게 화천대유 김만배한테 넘어갔어요? 이거 기사 나오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1,800억짜리 땅이잖아. 그 땅이 자기 자산 한 푼 없는 남욱 변호사라고 하는 40대 초반에게 넘어간 것도 이상한 건데, 이게 다시 왜 김만배 기자라는 사람한테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두 번 크게 바뀐 거예요. 한 번은 민간업자에서 남욱, 그리고 남욱에서 김만배 전 기자. 사업의 주도권이 딱 두 번 크게 바뀌지. 김만배가 하나은행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그래. 하나은행 쪽에서 가져왔다. 네. 가져와서 검토가 시작이 됐다. 김만배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된 거를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을 아무도 안 해요. 처음에 하나은행에 온 사람들이 성문. 이분도 변호사예요. 곽상도 성대법대 후배예요. 성대법대 87학번. 84 김만배. 82 천화동의 1호 주인 김만배의 차명 소유라고 했던 이한성. 다 성대 7, 8. 동문입니다. 곽상도. 곽상도. 더 위에 김정태. 다 성대 동문이에요. 처음에 하나은행 왔을 땐 누가 왔냐면 이성문. 김만배. 남욱이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 1차 미팅에 화천대유의 이성문, 김만배, 그리고 남욱 변호사. 세 명이 같이 온 거예요. 처음서부터 키넨 파트너스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초창기 운영자금 키넨 파트너스 돈이 들어올 겁니다 해갖고 했다는 거예요. 키넨 파트너스. SK에서 돈 들어온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하고 아직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 됐는데 돈은 들어오기로 돼 있다고. 예. 그 얘기를 화천대유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화천대유가 설립되기 전에 이야기예요? 네. 설립되기 전이죠. 종잣돈은 키넨 파트너스에서 들어올 거다. 그래서 키넨 파트너스를 검색을 해봤대요. 예? 그랬더니 대표가 박중수더라. 그래서 주진우가 예리한 질문을 했지. 박중수 검색하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그랬더니 복지재단하고 뭐 그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주 기자가 그분은 최태원 비자금 관리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거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 본 바가 없대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요런 데서 이게 말이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박중수는 김준홍, 김원홍과 함께 SK 최태원 최재원 비자금 관리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사장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다 와요. 갔다 왔어 근데? 아니요. 몰라요, 그건. 그분 몰라요. 그런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이 연루되어 있으면은 키넨 파트너에서 돈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린 그건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답변해요. 김만배도 같이 나왔는데 이 사업의 주인은 남욱인데 김만배한테 이게 어떻게 넘어간 거지?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 과정에서 남욱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돼요. 이게 2015년 1월에 있었던 일이고 2015년 3월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남욱이 구속됩니다. 요 이후로는 민간업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민간업자는 이미 구속돼 버렸잖아. 예. 이강길 씨는 몰라요. 여기서부터는 자기는 완전히 아웃돼 버렸고 민간업자는 이제는 남욱에서 어떻게 김만배로 넘어갔냐 이게 미스테리인 거죠. 미스테리죠. 그리고 화천대유를 김만배 씨가 설립을 하죠. 그럼 화천대유가 야, 이 땅 주도권 우리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까? 무슨 법적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벙커 내 거야 오늘부터. 그거보다 좀 화내잖아 벌써. 어이샤! 와!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김만배 전 기자는 사업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하나은행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하나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이 돼요. 이때부터. 자, 첫 만남이 2015년 1월이에요. 2015년 3월에 투자를 결정하고 50억 원을 넣습니다. 자본금. 그거는 대출 7천억까지 한 번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키넨 파트너스의 박중수 씨예요. 대표. 예. 이분이 SK 비자금 관리하는 베넥스라고 하는 회사에 있었다 그랬죠? 부사장으로. 예, 부사장으로 있었고 도대체 이 키넨 파트너스가 왜 여기에 돈이 들어가기로 했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중수 씨가 이 사업수완이 좋고 사활이가 좋아서 사활이가 뭐지 우리말로? 구라가 좋아서 구라. 노가리가 좋아서 최기현 씨를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SK그룹 쪽에서. SK그룹 쪽에서 왔어요, 또? 하나은행 SK그룹 예보 다 만났어요. 그래서 주준호 또 물어봤지. 그럼 박중수 연락돼요? 우리도 연락하려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여기서 종잣돈을 내기로 한 게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저희가 처음이지. 그리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게끔 투자했겠어요? 실무선에선 딱 아구가 떨어지는 거지. 실무는 절차는 잘 밟았겠죠. 그때 이제 또 주진우가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질문하죠. 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지시 안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괜찮은 사업이라 투자했다고 했겠. 그렇게 얘기해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20개 이상의 금융사를 자기가 돌아다녔대요. 하나은행 이 하나은행이. 팀장께서. 같이 하자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하니까 주관사라서. 주관사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진우 김만배가 곽상도가 뒤에 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리스크였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주진우가 퍼럭퍼럭 화를 내요. 말 시작하자마자 5분만 지나면 자기 뒤에 법조인들이 있다고 광을 파는 사람인데 김만배. 당신한테 얘기 안 했어요, 김만배가. 그랬더니 안 했는데요. 그 또 안 했냐고 제가 한 번 더 물었더니 하긴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극적으로 하면 이건 거짓말이고 그분들 얘기는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지. 그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하고 좀 친해지면서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상도가 뒤에 있다. 곽상도나 이런 그 법조인들 또 물어봐요. 곽상도와 박영수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은 모르겠지, 실제로도. 역할을 하긴 했겠죠. 그 역할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겠지. 그리고 이 일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우리는 안 했을 겁니다. 표준 답변을 들고 왔어. 표준 답변을 들고 왔죠. 자, 우리 방송 다 보는데 특히 다스베이다 보고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이제 정몽주 TV로 보는데 처음에 50억은 투자였다. 7천억은 대출이었다. 하나은행이 왜 들어갔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처음에 50억 투자고 7천억은 대출이라 그러면 좀 이해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화천대유가 3억 5천 되고 7%를 갖고 전체 수익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금융권에선 지분이 중요하지 않고 리스크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토지 작업 그래서 7%가 다 운영하는 건가 그랬더니 토지 작업 뭐가 중요하냐고 하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자, 하나은행은 2015년 1월에 처음 만나고 3월 2달 만에 투자를 했는데 21억 5천만 원을 냈고 32억 받았어요. 화천대유는 저 3억 5천을 내고 4천억 원 이상을 먹었어요. 그리고 7천억 원 대출로 회수한 돈은 대출로 10억 5천, PF 이자금 69억 해갖고 79억 5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7천억 PF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투자 배당금은 32억. 7천억에서 먹은 거는 69억 플러스 10억 5천. 그 다음에 무슨 수당금인가 이렇게 해갖고 320억 받아간 거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암만 그래도 화천대유는 무슨 권한을 갖고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죠? 그게 오늘 해명됐어요? 안 됐죠. 리스크 의무란 얘기만 해요. 리스크. 그러니까 무슨 리스크냐면 부장이 안 됐을 때 자기들이 리스크를 안겠다. 화천대유가 안겠다. 그러면은 화천 너네가 리스크를 다 져. 그 대신에 너희가 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 라고 했다는 거로 들려요. 그런 주장인 것 같으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천대유에 대한 막강한 신뢰가 있고 화천대유가 어마어마한 기업이어야 돼요. 화천대유는 만들어진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회사고 그럼 화천대유가 리스크를 안겠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뭘로 했냐 이거지. 나하고 총수하고 주진하고 가서 야 우리가 리스크 안 깨 그러면 당신들 훌륭한 사람이니까 믿습니다. 7천억을 들어가는 7천억 들어가는 건데 프로젝트인데. 또 이렇게 얘기해. 우리 돈이 21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보험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잘 돼서 키넨 파트너스 들어오고 7천억 대출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려봐야 날리는 돈이 2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면 화천대유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화천대유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은행의 설명대로라면 위험 부담은 화천대유가 적기 때문에 화천대유에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안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화천대유만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시행사가 화천대유만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두세 개 더 왔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문제 있어서 우리가 안 했고 화천대유는 이만저만 장점이 있어서 화천대유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 화천대유일까요? 그랬더니 정영학 씨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다예요. 빈틈이 두 개 있는 하나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하나은행의 주장대로라면.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생겨봐야 전직 기자하고 몇 명인데. 그렇죠. 지금 회사 생기기 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김만배가 기자인데 개발하고 한다는 게 신뢰가 가든가요? 그때 당시 현직 기자지.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기자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를 두면 다 믿을 만한가? 야, 기자 그만뒀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없어요. 그리고 핵심인데, 나머지 그게. 두세 군데가 왔는데 예. 왜 그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그렇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고 의심이 되는 건 하나은행이에요. 아니 하나은행이 준 거죠. 설명이 잘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 지금. 화천대유가 리스크를 다 안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 화천대유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예. 그 근거가 없다는 거지. 없죠. 주 기자가 물어봐요. 이강길이 구속되고 남욱이 감옥 갔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리스크 다 해소됐습니다. 본부장 막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그 양반들은 사업이 좋아 보여서 자기들 책임하에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7명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회에서 외부의 압력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위에서 시키기만 했으면 저희들은 절대 안 합니다. 회장님이나 은행장이 그리고 했으면 김만배가 곽상도 박영수 얘기를 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도 너무 웃긴다. 회장이 시키면 절대 안 했다니. 너무 준비를 오버해서 했다. 야, 회장이 시키면 해야지. 김종태 회장은 이런 디테일한 걸 잘 모르고 위에서 얘기한 대로서 우리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래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월급은 밑에서 주냐 위에서 주지? 부자연스럽잖아. 이 사람들의 회장이 시키면 우린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어딨어. 보세요. 마지막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정영학 결국 검찰이 입건 안 하잖아요. 이게 2014년에 이강길 구속시킬 때와 똑같은 수법입니다. 수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패턴이라고 합시다. 패턴. 수법이 있다면 이강길 씨 인터뷰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래요. 보세요. 정영학 입건 안 될 겁니다. 아,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세 번째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2011년에 빠져나갔고 2014년에 한 번 빠져나갔고 이번에 또 빠져나가는 거지. 그때도 녹음을 하고 그때도 가장 먼저 검찰이나 이강길 씨 얘기는 주장이기 때문에 100%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앉았더니 내 회사 회계 장부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검사가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정영학 입건 안 될 거래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우리말로 하면 수법인데. 그래서 이제 주진우하고 나하고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번에도 검찰은 정말 진범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구나. 처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잡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돼 지금. 검찰 수사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여기까지는 할 텐데 유동규에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란 그 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정진상 실장. 안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찰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남이 있었고요. 곽상도가 있었고, 이창재가 있었고, 김기동이 있었고, 이동열이 있었고, 최재경이 있었는데 지금 검사로도 또 안 나가요. 곽상도가 내 50억 내놓으라고 지금 소리치는 게 나만 죽는다고? 지금 검찰 수사는 여기서 정리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재명 시장을 겨냥하려고 했던 그 방향은 꺾였어요. 실패해버렸어. 예, 그건 실패.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돈 안 예. 나온다고 그랬잖아 처음부터. 돈 안 받았다니까. 그 디엔드. 끝났어, 이재명.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라 했어요?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국힘애들이 돈을 지배한 자가 그놈이다. 맞아요. 돈을 지배한 자들 찾아야지 그럼 이 바보들아. 곽상도 돈 먹은 자 아니야. 그럼 거기서부터 돈을 누가 지배했는지. 돈을 지배는 화천대유가 했는데 화천대유가 지배하게끔 하나은행이 칼자를 줘줬어요. 그리고 이거 지배한 자들을 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얘기도 해요. 김정태와 김만배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해줘?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얘기가 듬성듬성 떨어져 나가요. 니네 이리 와, 이리 와.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게. 둘 다 와, 이리. 이리 와. 너네 감옥 가고 싶어?
자, 다음 주에는 이 위로 있어. 있다면? 있다면? 있다면 있나?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주에 해. 아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위로. 위로 가자고요. 이번 주에는 이 밑에 실무자들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위로 가자. 납득이 갈 만한 일이 위에 있지 않았을까? 있다면. 있다니까. 자, 들어가세요. 이제.